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인비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협력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COS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함의를 좀 도출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협력과 협업 이론과 연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주로 듣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 혹은 또 협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협력과 협업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서 이소원 박사와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우리는 협력과 협업의 역사가 별로 없다, 경험이. 우리는 경쟁 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협력과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것이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 혹은 이론들, 연구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런 이론이나 연구,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오랜 동안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검증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 사회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적용을 하면서 되는 것들과 또 되지 않는 것들,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러면 현장 연구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론과 연구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협력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바로 머턴 도이치의 협력 이론이죠. 도이치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이 협력을 우리가 목적을 공유하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이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공유는 협력을 이끄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경쟁을 촉발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공하려면 저 사람의 혹은 저 기관의 어떤 협력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저 기관의 사업이 활성화되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의 사업이 죽게 돼. 위축되게 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턴 도이치의 그 협력 이론에서는 협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목적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적을 공유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면 협력을 하게 되고 내가 살면 저쪽이 죽고 저쪽이 살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경쟁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협력을 통해서 목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공유를 통해서 저 기관의 사업이 우리 기관의 사업에 유리한가, 도움이 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점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본다면 민관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뭐 사례관리, 민관협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공도 사례관리를 제공해요. 민간도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일단 목적, 그 사례관리라고 하는 목적이 공유되고 있죠. 서로 양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공공 쪽에서 바라봤을 때 민간이 사례관리가 활성화됐을 때 공공의 사례관리가 어떨 거냐라고 하는 측면, 공공의 사례관리가 활성화됐을 때 민간의 사례관리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축될 거냐 더 활성화될 거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 기관에도 도움이 되는데 민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공에도 도움이 돼. 그렇다 그러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경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다분히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협력의 시너지가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 그 협력하는 것이 협력하지 않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COS 활동에서도 봤던 것처럼 리더십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사무국이 존재해야 되죠. 사무국에 유능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 인력들이 여러 가지 계획된 활동들을 운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비용보다 클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협력과 경쟁 두 가지의 형태로 목적을 공유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턴 도이치는 협력과 관련돼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협력의 조건, 지금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협력의 조건에서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소망성과 호혜성. 소망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면 그래 뭔가 지금 우리가 이뤄내고 있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 협력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협력을 받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우리가 협력해. 그럼 또 협력을 받을 수도 있어. 이것이 정말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도 충분히 협력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충분히 협력해 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우리가 호혜성이라고 하죠. 과연 그런 관계에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협력해 왔는가. 기존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수준이 있으니까요. 그 2가지를 도이치는 협력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지만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협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를 하는데 협력의 과정에서는 크게 4가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의 과정에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상설적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기관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문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다르잖아요.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서식도 그렇고. 우리가 민관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민은 과연 공공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 실무자들,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또 공무원들은 민간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태도, 협력적인가? 혹은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아까 협력의 조건에서 호혜성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호혜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서로에 대한 협력할 태도가 되어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태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질적인 업무 조정이 있는가,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 조정. 우리가 협력을 해요. 우리가 민관협력에서, 사례관리 민관협력에서도 봤을 때 협력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공공에서 이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간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근데 별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죠. 사례관리, 민간에서 사례관리를 해요. 사례관리 협력하는 거지? 협력해. 그럼 가서 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 하죠. 그러면 업무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협력할 거냐? 우리가 공동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테이크, 사정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양쪽에서 업무 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 업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업 업무, 공통의 업무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의 또 업무 조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머터는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저 기관, 우리 기관은 서로 잘 협력해 왔잖아. 우리도 많이 저 기관을 지원했고 저 기관에서도 우리 기관을 그동안 정말 많이 지원해줬고 그래,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후회성과 소망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협력의 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되죠. 일단 그러니까 어떤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업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업무 조정은 공통의 업무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기관에서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협력을 할 때, 공공에서는 이렇게, 민간에서는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얼마만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신뢰하는가라고. 그래서 저는 머턴 도이치의 이 6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번 협법 혹은 협력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별로 그런 데 있어서 협업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협력에는 큰 비용이 따른다. 물론 그 비용을 투입했을 때 협력의 열매는 크다. 우리 이소원 박사가 협력은 어렵다. 그러나 그 열매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머턴의 협력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협업 이론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쭉 살펴보고 거기서 공통적인 글을 도출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가늠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턴 더이치의 협력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